안녕하세요, 탱크예요. 오늘은 4인치 리필용 롤러 작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롤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롤러, 스프레이, 모든 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면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롤러가 됐건 스프레이가 됐건 붓이 됐건 페인트가 물체나 사물에 묻게 돼요. 페인트가 묻으면서 칠해진 면이 형성이 되겠죠. 그걸 눈으로 보고 아 여기는 빠졌구나, 여기는 페인트 도장 마개가 너무 얇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수성은 그렇게 하기 힘들고요, 유성은 그게 분명히 가능합니다. 핵심 노하우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한 1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1번 항목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엇보다 롤러대가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이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첫 기준이 뭐냐면은 깡통 안에 담긴 페인트를 롤러에 묻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페인트 양이 롤러에 많이 묻히게 되면은 페인트의 양을 롤러에 많이 묻힐 수도 있고 적게 묻힐 수도 있어요. 더할 수 있고 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페인트를요. 한번 해볼게요. 롤러를 이렇게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면은 많이 묻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롤러에 묻어있던 페인트가 이 깡통의 벽면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덜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나요? 요렇게 숟가락으로 푸듯이 이렇게 하면은 페인트가 묻는 거고요.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미는 것도 방향만 틀을 뿐이지 페인트를 굴려갖고 밀어주는 거겠죠. 짜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자각일 때는 주로 이렇게 밀겠죠.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다시 묻힐 때는 이렇게 페인트를 덜 때는 라운드니까 이렇게. 그래서 주로 터처 깡통을 이렇게 라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짜면서, 약간 힘을 줘서 짜면서 이렇게 많이 덜어졌죠. 그래서 많이 묻히면 안 되는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적당량의 페인트를 묻혀야 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페인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 끝단에 묻으면 타고 흐른댔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쓱 닦아줄게요. 이게 기본이고 첫 번째 노하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면을 만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된다. 그리고 롤러질을 할 때요, 지금 이제 해볼 텐데요,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튀고, 보이시나요? 면에도 군데군데 묻지가 않게 돼 있어요. 빠르게 하다 보면은 이 롤러면과 이 면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지 않고 이 부분을 빠지면서 바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면을 보고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도 아니고 너무 느리게 해볼까요? 작업성이 안 나오겠죠? 어느 정도 롤러가 굴러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굴러야 된다고요. 굴으면서 골고루 자기가 묻었던 페인트를 요 물체에 옮겨주게 되는 거예요. 페인트를 옮겨준다,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순서는 항상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랫면, 그리고 옆면, 그리고 바닥, 이 순으로 작업을 주로 해요. 왜냐면은 바닥부터 먼저 했는데 위에 작업이 미흡해서 새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페인트 부분이나 이물질이 떨어지면은 밑에 작업을 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항상 머릿속에 작업 순서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페인트는 한 번에 간결하게 끝나는 게 가장 좋고요. 손은 대면 될수록 더러워지고 깔끔한 맛이 없는 게 또 페인트이기 때문에 다 마르고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연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들죠. 그래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작업 순서를 먼저 마음속에 그려 넣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네요. 이번에 네 번째, 페인트를 많이 묻혀서 여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묻히면 한 번에 끝날 것 같죠? 어때요? 많이 묻혔거든요. 양을 한 번에 끝낼 것 같아요. 두툼하게 발라서. 그런데 롤러가 굴러가질 않아요. 왜냐면은 페인트가 너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롤러하고 이 면이 어느 정도 일부 닿아서 묻히면서 롤러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냥 페인트 때문에 미끄러져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 보이시죠? 롤러 자국 지나가 밀린 자국이 보이시죠? 이거를 마르고 보면은 면이 일정하고 고르지가 않고 비스듬 모양의 단차가 생겨요. 그럼 아주 보기가 싫다고요. 뭐 벽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낫습니다. 외벽, 담벼락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 보면은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대부분 페인트 하시는 분들은 얇게 여러 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에 준해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방금 요거를 꽉 끼웠어요. 꽉 끼면은 이거 지금 페인트 양이 적은데 또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요거 롤러 댄스 롤러를 이렇게 많이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한 1cm 정도 요 모서리에서 롤러가 굴러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 설명이 있었죠. 위에서 아래로 작업을 한다.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잡이일 때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기역자로 꺾인 부분. 이 방향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요쪽에 있으니까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밀면서 오른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가 이쪽 부분을 사선으로 발라줬죠. 이만큼을.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쪽에 좀 더 힘을 주게 돼 있거든요. 롤러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좀 띄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이쪽이랑 이쪽에 끝단은 뭉치게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 끝단이 뭉쳐 있죠. 여기 끝단도 뭉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요 중간, 여기가 아니고 요 중간부터.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뭉쳐 있을 거란 말이죠. 보이시죠? 뭉쳐 있죠. 그러면 뭉쳐 있는 거를 요 중간에 있는 걸로 또 닦아내면서 또 앞을 바르는 거예요. 여기 또 뭉쳐 있죠. 그럼 여기 또 닦아내면서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W 형식이다 해서 W지, 보통 W 형식이다 생각하면은 요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직선이지만 알고 보면 미세하게 W다. 그 의미로 이제 W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5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페인트를 묻히는 거, 그리고 덜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서리부터입니다. 그 말은 뭘 뜻하느냐면은 요 끄트머리가, 요쪽이 아니고 요 끄트머리가 요 모서리 끝단 롤러를 이렇게 움직여요.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요 윗면은 다 발려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쓸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다시 요렇게 요렇게, 여기 좀 쓸려 있으면은 요렇게. 요 모서리부터 먼저 바르는, 면은 쉬워요. 일단 모서리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쪽에는 어떻게? 요렇게 있으면은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또 반대, 요 윗면, 아랫면이 아니고 요 옆면, 반대면이죠. 그거는 요렇게. 그러면은 빠짐없이 모서리가 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른 면 같은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작업하지 이래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모서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빨리도 하지 마시고 너무 느리게도 하지 마시랬죠. 적당한 시간을 줘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페인트가 피도면에 젖을 수 있는 약간의 타임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롤을 빠르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저희가 하는 일은 이 롤러에 묻어있는 페인트를 요 물체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묻혀져 갖고 새롭고 예쁜 면 형성해서 붙어있게 하는 게 저희 이 롤러 작업의 역할이에요. 페인트를 이렇게 일정량 많이도 아니고 적당량 묻혔어요. 한 번에. 자, 페인트를 이렇게 밉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나마 한 번 바르는데 페인트가 롤러에 묻어있기 때문에 잘 발리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끌시끌하죠. 이 롤러에 더 이상 묻은 페인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찍어야 됩니다. 페인트를 적당량 묻혀줘서 이렇게 발라야 되죠. 없는 페인트를 계속 이렇게 민다고 페인트가 롤러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여기에 페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모서리부터 이렇게. 이 롤러에 묻어있던 페인트를 이쪽으로 옮기는 양은 한 요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막 롤러질 해갖고 페인트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 다 썼던 거예요. 여기 묻어있던 페인트를. 근데 계속 느낌도 없이 계속 이렇게 밀고 있으면은 이건 잘 되네. 페인트가 없는 롤러로 계속 미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귀찮아도 빠졌구나 없구나 라면은 페인트를 묻혀서 옮겨야 되는. 근데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거든요. 여러 번 해야 되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빈 롤러대로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이 흔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를 묻혀서 충분한 양으로 이렇게 묻혀준다. 여기 이쪽 방향이면 여기로 간다. 이렇게. 근데 요 모서리에 걸리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쭉 가시다가 보면은 여기에 걸려서 이만큼의 갭 때문에 요 모서리는 못하게 됐어요. 근데 모서리는 뭐다? 요 끝단 반대편 끝단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면은 했고 한쪽 면이 쓸리죠. 예, 나머지 한쪽 면은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다. 아홉 번째요. 이렇게 칠을 하고 이렇게 칠을 하고 이렇게 칠을 하고 이렇게 칠을 하고 칠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이쪽 면으로 칠한 자국이 비춰지고요. 이쪽 면으로 칠한 자국이 비춰져요. 그리고 또 이쪽 면으로 칠한 자국이 비춰져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참 페인트 이상하게 발려있다. 이것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야 되는 거죠. 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갔다 하면 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한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반사되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느낄 수 있는 게 한쪽 면에서만 약간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모든 방향에서 다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태양빛 차이로 인해서 스프레이가 안 가.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더기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테두리 안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롤러대가 기어 꽂혔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향으로 위아래로 바를게요. 위아래로 이렇게 바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 2번, 2회 정도 바르겠죠.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요만큼 하고, 또 요만큼 하고, 한참 마른 후에 요만큼 하고, 여기 빠졌네. 요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이 순간 태어난 페인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 순간 태어난 애기라고요. 신생아. 그런데 여기 바른 거는 7전에 발랐던 거겠죠. 그만큼 나이를 벌써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랑 여기 우리 희석비가 오늘 여기 담긴 희석비나 그 전에 담긴 희석비는 다 틀리겠죠. 같은 흰색이 되더라도 색깔 차이가 나는 걸 이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색이 든다. 결론은 오늘 만약에 작업을 하면은 여기 끊기는 모서리 부분들 있죠. 여기 끊기는 모서리, 여기 끊기는 모서리, 여기 끊기는 모서리, 저기 끊기는 모서리, 모서리에 딱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자, 요 넓은 면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작업을 한다고요? 위에서 천장에서부터, 그리고 천장에서도 모서리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밑에는 요렇게 요렇게 모서리부터 한 2번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는 여기서 이렇게 끝단에 여기 뭉친 게 좀 보이시나요?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넓어지죠? 이쪽에 힘을 더 줘서 그래요. 긴 부분을 밀어주게 되면은 사라지겠죠? 그 느낌. 한 번 마르고 다 바르면 은폐가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쓸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뭉쳐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비비는 이유가 뭉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옆면이나 옆면이나 둘 중에 아무 면이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끝단에는 벌써 칠해졌기 때문에 안 뭉치도록 한 중간쯤에서 요렇게 오, 쎄건데. 요 끝단이죠. 그래도 살짝 뭉쳐있죠. 중간쯤에서 이렇게 비벼서 뭉쳐서 턱이 안 지게, 턱걸이가 안 지게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르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 바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고 이제 폭이 넓은 걸로 요런데 이제 면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한 요쯤에서부터 아직 젖어 있는 상태고요. 말라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갖고 진행을 할 겁니다. 모서리 그리고 면 자르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도 하다. 모서리 쓰시다가 이렇게 희석제죠. 수성의 희석제는 물입니다. 뻑뻑하다는 느낌이 좀 드시면은 수성을 얇게 조금만 타면 돼요. 많이 타시면은 은폐가 안 되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순간에 칠했던 페인트와 물 많이 탔을 때 칠했던 페인트의 두께가 틀려지겠죠. 같은 용량의, 그러니까 롤러가 머금을 수 있는 용량이 1이라면은 물이 더 많이 탄 페인트에 1을 머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인트가 달려있으면은 고형분은 그대로 나고 물은 증발이 돼버리니까 두께가 나중에 마르면 얇아지겠죠. 그럼 두꺼운 거랑 얇은 거랑 색깔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색이 날 수도 있고요.
자, 한 번 더 발라야 되지만은 이거는 뭐 테스트니까 그냥 바르는 겁니다. 바르긴 한 번 다 발랐는데 안 바르네 그러는 거는 페인트가 묻어 있어서 안 바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성은 2번 바릅니다. 이거 쓰레바지예요. 라운드로 된 설명드릴 수 있는 교부제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요. 그냥 마당에 있는 쓰레바지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운드 이거는 어떻게 칠을 하느냐, 이 면적이 작으니까 붓으로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바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죠. 지금 이 양은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라운드로 된 형식의 사다리 아니면은 라운드로 된 형식의 기둥, 큰 기둥, 이 라운드도 면적을 펴보시면은 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면이나 된 거는 뭘로 바르면 빠르냐, 스프레이는 아무래도 분사각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요만큼의 로스율이 생기겠죠. 찍어 바를 수 있는 것 중에는 붓이나 롤러인데,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지, 고정이 돼 있다면요 이렇게 발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롤러로 굴린다. 많이 찍었어. 그러면 엄청 빠르고 편하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페인트가 안 굴려서 밀려서 좀 굴러가네요 이제. 너무 많이 묻혀서 그래요. 아, 이거는 움직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기회를 안 보더라도 아, 이 정도 느낌이다 하면은 여기는 묻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의 볼트나 아니면 구조물들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붓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보여드릴게요. 요 끝부분 3분의 1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볼트 사이즈만 딱 찍어서요. 보이시죠? 딱 볼트 사이즈만 찍어서요. 결혼해서 요 면에 베어 전에, 그리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요 면은 이렇게 밀든 찍어주든, 이러면 빠르겠죠. 그러면은 요 면이 쓸려 있다 그러면은 이 주위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페인트는 여기는 다 묻어 있겠죠. 일일이 붓을 갖다 대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때요. 그런데 요 주위에도 볼트가 막 있다 그러면은 한쪽 선은 이렇게 바르시고요. 충분히 페인트를 적셔주면서 바르고, 한쪽 손은 요 틈 사이 안 발린데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게 놔뒀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요 붓만으로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롤러입니다. 이게 주위면은 이렇게 다른 면하고 롤러가 지나간 자국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나를 끊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 15번째인가 한 몇 번째 되겠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 면하고 요 면이에요. 붓이간 면, 붓자국이 보이거든요. 롤러는 롤러 자국, 붓은 붓자국, 스프레이는 스프레이 면. 이렇게 그 면들을 형성을 하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이거는 좀 러프한데 이런 식으로 붓자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면이랑 롤러로 작업한 면이랑 붓으로 작업한 면이 틀리겠죠. 빛이 반사돼 갖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면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질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끝단, 주로 끝단에 붓작업을 많이들 하시죠. 끝단에 이렇게 붓작업을 하시고 붓자국이 남아있어요. 아니면은 요 면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붓작업을 하시면은 붓자국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요면은 저 모서리 때문에 하셨다면은 그 위에 살짝 이렇게 롤러로 문질러 줍니다. 붓자국을 없애는 거죠. 다 같은 롤러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 면도 티가 안 나게 롤러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붓이 아닌 모든 걸 롤러로 작업했다 감춰지죠. 그래 되면은 하나의 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노하우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알고 진행을 하는 것과 롤러 어떻게 칠하지? 붓질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준비되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작업을 항상 해왔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시공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나 유심히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인치붓을 비롯해서 붓 사이즈가 커지겠죠. 점점 롤러가 4인치면은 7인치, 9인치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됐는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